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랑 부담답빠. 나 부담돼. 너무너무 중요해요. 맨날 나와요. 자, 끝. 시즌 2.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토목달 토익 예상 문제 프리특강 시즌 2. 오늘은 세 번째 강의를 열어 젖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EBS 토목달의 리딩지기 김정훈 강사입니다. 자, 오늘 뭐 할까요? 여러분들도 예상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첫 강과 두 번째 강을 들으신 학생들은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채워질 거야 라고 하는 예상치가 있겠습니다. 예상치를 한번 받아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실시간이면 한번 받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현금으로 좀 쏘고, 요것이 이제 사실은 고수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 구조 및 어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어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어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셨으면 되게 좋은 학습자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예상처럼 어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및 어형과 그 다음에 어휘에 비해서 어법 사항들은 출제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죠. 그것도 반전이 있는 게 어법 사항이 아주 복잡한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면 아마 충분히 개선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 좀 해보셔야겠죠? 자, 문제 풀고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RC. 자, 문제 푸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자, 그러면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택지부터 먼저 볼 건데요. 저 선택지들의 품사부터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A번은 동명사분사, 자, B번은 명사동사죠. answer가 동사, 명사가 다 된다는 것 정도는 경험치로 충분히 학생들이 이제 잘 알 것 같아서 요거는 뭐 크게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자, C번은 동사고요. 자, D번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부정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각자 품사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빈칸이 누구 자리인지부터 여러분들 따져 보시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근데 딱 보니까 누구 자리예요? 문장에 동사가 없는 불완전한 상태죠. 여기에 동의? 자, 그렇다면 동사가 아닌 걸 지우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A번 지울 거고요. D번 지울 겁니다. 여기도 동의? 호감? 좋아요. 자, 그래서 A번하고 D번 지우고 나면 B, C가 남잖아요. 자, 그러면 B번도 동사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호킨스가 대답한다 라는 것은 해석이 어차피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품사도 같고 뜻도 같아.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품사도 같고 뜻도 같으면 그것이 바로 어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법 유형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러분께 좀 강조를 드렸고요. 자, 근데 이제 동사와 관련된 어법사항이 나왔잖아요. 자, 동사와 관련된 어법사항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영어의 동사가 세 가지를 보여주거든요. 우리나라 말의 동사는 두 가지만 보여줘요. 자, 근데 영어의 동사는 수태 시제를 보여주고요. 자, 숫자는 없어요. 그녀가 걸어가도 걸어가는 거고요. 그들이 걸어가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는 she walks 라고 해서 s가 붙죠. 자, 그 다음에 they walk는 붙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동사가 경우에 따라서 주어의 숫자를 반영해서 보여준다는 것이 영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뜻이 똑같은 동사들이 여러 개 나와 있으면 수도 맞고 태도 맞고 시제도 맞는 동사를 본능적으로 고르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게 본능적으로 되나요? 우리 원어민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은 수태 시제를 하나씩 점검하면서 오답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어떤 순서? 수태 시제. 다시 한번 어떤 순서? 수태 시제. 너무너무 중요해요. 동사가 딱 선택지 중에 나오면 무조건 수태 시제입니다. 숫자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호킨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뒤에 S가 붙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걸 복수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름 뒤에 그냥 S가 붙었을 뿐입니다. 그럼 김은행 씨는 그러면 사물입니까? 은행입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은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S가 붙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복수라고 생각하는 거는 안 되고요. 자, 단수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지워지죠? 그렇죠. 자, 3인칭의 단수 현재형 동사에는 일반 동사의 경우 S를 붙여 쓰죠. 따라서 B번은 아무리 해석이 깔끔하게 잘 돼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태화 시제는 따졌나요? 안 따졌나요? 안 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탁 나왔죠. 이거는 그러니까 수의 일치만 적용해도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다. 정답은 C번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동사와 관련된 문제는 수태 시제인데 하나씩 적용을 해보는데, 자, 숫자에서 걸리는 수가 있다. 자, 이게 경제적 문제풀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해석 연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r. Hoskins라고 하는 분이 자, 답변을 할 거예요. 질문에 대해서. 자, regarding의 별표 2개. 자, regarding은 regard라고 하는 동사에 ing가 붙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는 좀 돌연변입니다. 자, 그래서 품사가 완전히 바뀌어서 전치사로도 쓰일 수 있는 아이고요. 자, 그래서 별표치라 그런 거예요. 토익에 잘 나오고 정답률도 높습니다. 자, 의미는 뭐죠? about의 뜻이 되겠어요. 뭐뭇에 관하여 이런 뜻입니다. merger, 이것은 합병입니다. 그 다음에 on the company 웹사이트니까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합병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석 연습까지 마무리했기 때문에 자, 1번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제 ABCD의 품사가 어때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 않습니다. 자, A번과 D번은 형용사죠. 그런데 선생님, 퀵이 형용사인 건 알겠는데 ER이 붙거나 EST가 붙어도 품사는 안 바뀌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 바뀝니다. 자, 무거운, 더 무거운, 제일 무거운. 품사가 바뀌나요? 바뀌지 않아요. 무거운 돌, 더 무거운 돌, 제일 무거운 돌. 형용사는 유지가 되는데 급수만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A번과 D번은 계속 형용사입니다. B번은 부사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번은 팁이 있죠. 어떤 단어의 뒤쪽에 EN이 붙거나 앞쪽에 EN이 붙으면 동사가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quicken이라고 하면 빠르게 하다, 빨라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품사가 서로 다르니까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지부터 먼저 결정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 결정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과 자, 사전에 논의해야 될 바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세제자라고 제가 이제 보통 많이 부르는데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자, 어법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요. 자, 비교 구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비교 구문에서 구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 구문이 뭐예요? 자, 구문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룰의 문장이 있잖아요. 어순 법칙도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룰을 가지는 문장을 구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조 구문, 비교 구문, 분사 구문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요. 특별한 자기만의 룰이 있어요. 그러면 비교 구문에는 무슨 룰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문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추가가 돼야 돼요. 비교 구문이 되려면. 자,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거예요, 바로. I have money. 완전 문장입니다. 나 가지고 있어, 돈을.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으로 구성된 완전 문장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비교 구문 아니죠. 네, 완전 문장이지만 비교 구문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비교 구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교하는 대상이 일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My brother.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동생만큼 갖고 있는지 내 동생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는지 우리 가족들 중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지 등등등 비교 대상과 연결될 수 있는 연결사가 필요하다고요. 자, 연결사는 서로 달라집니다. 비교의 등급에 따라서. 똑같을 때는 누구누구만큼이라고 하는 연결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교급, 그죠? 우등 비교를 할 때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누구누구보다도라고 하는 연결어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최상을 나타낼 때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중에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제일 많다. 그래서 비교 구문의 등급에 따라서 연결어는 달라지기는 하지만 여튼 필요합니다. 연결어들이. 자,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명사와 명사를 비교할 때는 뭘 갖고 비교합니까? 형용사 가지고 비교합니다. 그죠? 더 큰 사람, 더 작은 사람. 사람이라고 하는 명사를 두 개를 비교할 때는 더 크다 작다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A도 달리고 B도 달려요. 근데 A가 B보다 더 빨리 달립니다. 이러면 당연히 부사를 가지고 비교하겠죠. 그래서 일반 문장에서는 형용사나 부사가 필수 성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교 구문에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대등하게 비교할 때는 어때요? 평상시에 쓰던 거 쓰면 돼요. 그래서 원급이라고 하죠. 원래 쓰던 거예요. 그래서 much를 그냥 쓰면 됩니다. 나는 내 동생만큼 많은 돈을 갖고 있어. 이런 얘기죠. 대신에 우등 비교를 할 때는 어때요? 당연히 비교급을 쓰면 되죠. 이거는. 그래서 much의 비교급인 more money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상급일 때는 어때요? 앞에 더가 붙죠. 이건 좀 특징이긴 한데 뭐 최상급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much, more, most가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왜 드렸을까요? 바로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추가되는데 그 추가되는 게 비교 대상, 연결어,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비교 구문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도 이 자리가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느냐를 따져보실 때 추가된 것들을 다 제거해 보시면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문장의 어순에 따라서 흐른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it can 빼시고요. as 빼세요. 그러면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fix라고 하는 타동사가 나와 있죠. 부정사는 동사 역할을 안 하지만 준동사니까 동사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요. 따라서 fix 이하에는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뒤에 down the power lines라고 하는 목적어가 붙었고요. 그러면 여보세요.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부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as 사이에는 형용사와 부사밖에는 못 들어가지만 어차피 형용사 부사밖에 못 들어가는 거는 납득이 되죠? 왜? 명사를 비교할 때는 형용사가 필요하고 명사 이외의 다른 품사를 비교할 때는 부사가 필요한 거니까 형용사 부사밖에 못 들어가지만 여기는 부사 자리라는 거예요. 타동사의 목적어 다음 자리이기 때문에 공감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는 부사가 필요합니다. A번과 D번은 급수 따지기 전에 품사가 일단 안 돼요. C번도 동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B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비교 구문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가 만약에 형용사 자리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원급이 맞느냐, 비교급이 맞느냐, 최상급이 맞느냐를 또 따져야겠죠. 그거는 다음 스텝이에요. 그래서 엉뚱하게 원급, 비교급 갖고 따지지 마시고요. 먼저 품사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따져서 자, 문제풀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오늘 강의 중에 아마 제일 길었을 거예요, 2번이. 근데 자,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제가 알려드린 과정들이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 잘 해두시고 다음번에는 꼭 그렇게 적용을 해두세요. 비교 구문이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잘 적용하시면 아주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해설 강의 마무리 지을 거고요. 자, 그럼 해석 연습하고 빨리 끝낼게요. 자, 여러분들 목소리가 들려요. 빨리 하고 꺼져. 나 부담돼. 자, electric company, 전기 회사가 되겠죠. 자, 항상 보냅니다. 자, repair personnel. 자, personnel 밑줄. 자, 인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 인사가 아니라 인사과 할 때 인사 있죠? personnel department.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원의 뜻이 있어요. 여기선 직원의 뜻이고요. 자, 수리하는 직원을 보내줍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바로 down the power lines죠. 그래서 고장난, 자, 그럼 전기선 되겠습니다. 그냥 이거를 갖다가 고치기 위해서. 자,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빨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해석 연습까지 마무리됐기 때문에 자, 2번도 끝내볼 거고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인칭 대명사가 선택지로 깔려 있어요. 품사 어때요? 자, A번 뭐죠? 이거 명사죠? 대명사입니다, 당연히. 자, 근데 이제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는 한 30초만 제가 설명하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칭 대명사는 일반 명사랑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자,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I가 있으면 뭐가 있죠? me가 있고 my가 있고 mine이 있고 I, my, me, mine 뭐 이거 옛날에 중학교 때 무지하게 여러분들 하셨을 거예요. 이게
일반 명사들하고 어떻게 달라요? 제 이름이 John이에요. John은 주어 자리에서도 John이죠. 목적어 자리에서도 John이에요. I like John이에요. 그런데 인칭 대명사는 형태가 다양해요. 주어의 자격이 주어졌을 때는 I고 목적어의 자격이 주어졌을 때는 me죠. 자, 그래서 같은 명사 자리라고 하더라도 자격에 따라서 주격, 목적, 격이라고 하는 격의 구분이 생기는 것이 인칭대명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맨날 나와요. 토익 시험 한 번 보면 최소 한 문항, 많이 나오면 3개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다양하다가 이제 기본인데, 그러면 이제 A번도 명사, B번도 명사인데 A번은 누구 자리? 주어 자리일 때 들어가죠? B번은 누구 자리? 목적어 자리일 때 들어갑니다. 자, C번은 어디 들어가요? C번은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죠. 그의 그런 뜻이니까. 그런데 자, his는 무슨 뜻도 있어요? 그의 것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것. 소유 대명사라고 하죠. mine처럼. 그래서 his가 두 가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소유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다. 자, 소유 대명사는 격 구분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주격, 목적격. 없어요. 주어 자리에서도 his, 목적어 자리에서도 his.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imself가 나와 있습니다. 자, himself는 언제 쓰나요? 재귀 대명사라고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재귀가 뭔데요? 다시 돌아온다의 의미 아니에요. 재귀. 자, 그래서 주어 자리에 한 번 썼던 애가 다시 돌아갈 때 재귀 대명사 씁니다. 1번 재귀적 용법이라 그래요. Mr. Kim saw himself on TV라고 하면 Mr. Kim이 그 자신을 TV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Mr. Kim saw him on TV라고 하면 뭐예요? Mr. Kim이 TV에서 걔를 봤대 이런 얘기니까 서로 같은 사람 아닌 거예요. 재기대명사도 그러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얘도. 주어 자리에 쓰였던 애가 다시 돌아가는 아이냐 아니면 다른 아이냐를 분리하기 위해서 쓰인 게 재기대명사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갈 때만 씁니다. 그래서 재기대명사도 무슨 격? 목적격이에요. 이것도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재기대명사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사 자리에서 강조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재기대명사 이론 강의 다 해드렸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보니까 conduct가 타동사고요. training session 목적어입니다. 자, 목적어 다음에 누구 자리예요? 부사 자리. 자, 끝. 부사 자리는 누가 답이라 그랬어요? 셀프가 답이죠. 자, 식당에 가면 많이 써있죠? 물은 셀프. 자, 물만 셀프가 아니고요. 자, 부사 자리도 셀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명사가 나올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 자리에는 무조건 재기대명사를 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 배우시고 적용하셔서 답을 D번으로 쓰시면 되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는 재기대명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해석 연습하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주어가 누구냐면 몬테벨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conduct는 수행하다죠. 뭐를 수행하나요? 트레이닝 세션 되겠습니다. 자, 세션은 회의, 회기, 특별 수업 이렇게 3가지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트레이닝과 관련된 그런 회의, 자, 이것을 갖다가 실행할 건데요. 그 스스로가 준비하고 실행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는 뭐예요? 그가 디자인했기 때문에. 뭘 디자인했습니까?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가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납득이 되셨으면 3번 문제 마무리하고 4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Call the next. 자, 4번째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주어져 있네요. B번만 동사가 아니고 나머지 다 동사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와 있죠? 머스트에 동그라미 빵 치시고요. 조동사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오죠? 동사의 원형만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B번을 먼저 소거할 겁니다. 자, 그러면 A번도 동사 원형 맞죠? B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C번에 보시면 have cleaned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동사 원형이죠. have도 나올 수 있어요. 자, D번에 clean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이 똑같죠. A와 C와 D는. 그래서 이게 어법 문제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수태 시제. 숫자는 따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조동사 다음에는 주어의 숫자를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동사 원형 쓰니까. 자, 태만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e cleaned는 수동태죠. 그런데 C번과 D번은 어때요? 능동입니다. BPP를 제외한 모든 동사 형태는 다 능동이에요. 어린이 대공원도 능동이 있는데요. 자, CD는 능동이고 A는 수동이다. 그러면 결판은 날 수 있죠. 뭘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목적어 있으면 타동사는 자, 능동, 없으면 수동. 클린은 뭐뭐뭐를 치우다, 청소하다의 타동사잖아요. 뒤에 목적어 없죠. 자, 그럼 뭐가 답이에요? 수동이 답이네요. 이거는 해석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능동과 수동을 따지는 방법을 배워놓으면 이럴 때 이제 자다가도 여러분들이 떡을 얻어먹는 거예요.
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타동사인 clean은 수동의 꼴을 가지는 게 맞다. A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수태시제 문제는 하나 더 연습하고 싶어서 이 문제 일부러 갖고 왔어요. 자, 수태시제 문제는 적게 출제되면 한 3개 정도 나와요. Part 5, 6 합쳐서. 그런데 Part 6에요. 이 수태시제 문제가 지문마다 하나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많이 나오면 7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7개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하나 배워서 그렇게 써먹을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앞쪽에는 수일치에서 답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능동수동까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그런 수준의 문제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fibers. fibers는 섬유예요. in the carpet. 카페트의 섬유가 어떻게 돼야 된다? 청소가 돼야만 되는 것이겠죠. 뭘 가지고요? 특별한 타입의 샴푸를 가지고 청소가 돼야 되는데요. made부터 시작해서 괄호로 묶으세요. 뒤에서 앞으로 샴푸를 설명합니다. 어떤 샴푸입니까? 바로 Houseman Corporation이라고 하는 회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샴푸가 되겠어요. 자, 그 샴푸로 어떻게 청소가 되어야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4번째 문제도 끝내도 될까요? 네. 자, 그러시면 5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고고. 자, 5번으로 가시면요. 자, 어때요? A, B, C, D가 또 A번 동사, C번 동사, D번 동사예요. 자, B번은 동사가 아니네요. 그러면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아니면 무조건 B를 답으로 빨리 쓰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부터 한번 좀 따져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Because가 뭐죠? 품사가? 접속사. 따라서 이 아이 주어 동사가 와야겠죠? 누구누구가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런데 heavy rain and high winds 라는 주어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동사가 없잖아요. 그 빈칸은 동사 자리예요. 자, B번 지우세요. 그러면 이제 4개가 다 동사잖아요. 수태 시제입니다. 자, 똑같은 유형이죠. 자, 반복 연습합시다. 자, A번의 predict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능동인데. 자, 뭐뭐뭐를 예상하다의 뜻이잖아요. 그럼 얘도 타동사네요? 오, 됐어요.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말입니다. 수동태인 C번만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자, 숫자는 아무리 따져도 의미가 없어요. A and B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A와 B가 둘 다 주어니까 복수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A도 좋고 C도 좋고 D도 좋아요. 수의 일치로 오답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살려놓으시고 능동태, 수동태 따지시고요. 자, 능동태, 수동태 따져봤더니 뒤에 목적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수동이 답이에요. 자, 그래서 C번을 정답으로 고르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도 그런 방식으로 수태 시제를 따지면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이제 시제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문제풀이의 과정들, 스텝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잘 밟으시면 문제풀이의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해진다라고 하는 점 강조드리면서 5번 문제에 대한 해설도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자, 해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부터 시작해서 travel까지를 괄호로 묶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who 이하가 앞에 있는 명사로 수식하잖아요. 네, 그러면 absolutely는 절대적으로라고 하는 뜻이니까 절대적으로 출장을 가야만 해요. 자, travel은 여행하다, 이동하다의 뜻 둘 다 있습니다. 이동하는 나라, 이동국이라고 있죠. 자, 그래서 출장을 가야만 하는 those individuals, 그 사람들만 어떻게 되죠? should be, 있어야 된다. 어디에? 길 위에. 오늘 밤에 꼭 출장 가야 돼,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만 도로에 있어야 돼, 이런 얘기예요. 이유가 뒤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유 중에는 IU가 유명하고요. 자, because heavy rain and high winds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폭우와 강한 바람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 말고는 나오지 마,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번까지 해석 연습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어줍지 않은 유머도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